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남 지역 시군의 재정 운영에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고향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지역 농산물이 쓰일 가능성이 커서 농촌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부금과 모금을 강요,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법이 시행되면 일선 시군의 재정 확보 효과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겐 담비 같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출향인들께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멸 위기와 세수 부족에 맞닥뜨린 전남의 시군. 고향사랑 기부금이 열악한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여수와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 신덕과 경남 남해 서면을 잇는 해저 터널 7.3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6,824억 원이 투입되는 해저 터널이 오는 2029년쯤에 완공되면 이동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신안군 비금도에서 암태도 간 신설 2차로 교량 건설 사업과 신안 암태면 수곡에서 신성리 간 국도 2호선 2차로 개량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놓고 무안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논의하기도 전에 섣부른 계획이 먼저 나오면서 군공항 이전은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공항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무안공항을 닫자고 나선 주민들. 광주와 무안의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놓고 무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비난은 오롯이 정책 결정을 잘못한 국토부와 밀실 행정을 끝판을 보여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느 한 지역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광주 전남 상생 발전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공항 입지 차원에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안군도 무안공항의 자생력은 충분하다며 민간공항이 군공항 이전의 협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KTX가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서남권 중심 공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라남도는 시도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토부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며 군공항과 민간공항 연계 이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해법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 협의체는 현재 군공항 이전 비용을 다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예비 후보지도 지원책도 마련되기 전에 발표된 국토부의 계획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호남 지역의 1급 상수원인 주암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무단 출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을 맞아 버섯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락객들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나주와 목포 등의 300여만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주화모입니다. 1급 상수원으로 수질 보호를 위해 일대 1,500제곱미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화모 인근 야산, 산길을 따라 차량 수십 대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야생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행락객들입니다. 근데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있는 거 하고 오는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러 명씩 몰려다니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일도 잦습니다. 오늘 또 왔다고 8명이서 왔더라고요. 버섯 채취가 이뤄진 자리에는 술병 등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법 취사 흔적도 눈에 띕니다. 야생 버섯이 자생한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주화모 인근 주민들은 해마다 가을철이면 외지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점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가장 많이 버려지는데 그런 쓰레기들이 산에 버려지면 제2의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상수원 보호구역 무단 출입은 단속 대상이지만 순천시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갖다가 가끔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좀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러네요.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주화모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출입이나 임산물 채취로 적발돼 처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안에 있는 도로에서 58살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던 35살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승합차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두 곳의 중학교 학생 2명이 포함돼 방역당국이 접촉자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의 한 대학병원의 입원실 간병인과 또 다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3명, 목포 2명 등 8개 시군에서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개청 4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특별사진전 디지털 아카이브 북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북구의 변천사와 지역 일상, 그리고 구정 동향, 구 비전 등을 담은 사진 20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도깨비시장 상인회와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시 도비 등 모두 10억 원이 투입되고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신규로 650제곱미터를 설치해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몽골 간호교육 선진화 사업을 통해 발간한 간호학과 전공교재 6권이 몽골 국정교과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조선대 간호학 교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저금통 적금 상품은 최고 연 2.4%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 0.2%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35살 A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0시 30분쯤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B씨 부부를 살해하고 함께 살고 있는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CCTV 등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남도민 2,3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범죄 예방 활동으로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 순찰 강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교통안전 위험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 위반이 39.4%로 가장 많이 꼽혔고 시급히 근절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42.2%로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방의회 13곳이 본회의와 상임위의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5개 자치구와 광양 등 전남 8개 시군 의회 13곳이 실시간 생중계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광주 동구와 전남 강진 등 7곳의 지방의회는 영상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방청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회의의 생중계와 영상회의록의 공개가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매입 후 공공개발에 나서기로 한 무등산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매입 비용이 약 3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매입 비용을 29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호텔 측과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매입 비용 평균이 400억 원이 넘게 나왔다면서 호텔 측과 협의 끝에 중간선인 369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무시민공원의 에너지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에너지파크는 미래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에너지 전시, 체험,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광주시는 개관식을 통해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시관은 에너지홀과 그린 플래닛, 스마트 에너지, 에필로그 등 4개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2천억 원대의 돈을 투입해 광주 평동 3차 산단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광주시와 쿠팡은 건립부지에 쿠팡 광주 첨단 물류센터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물류센터는 건축 연면적 16만 8천 제곱미터의 호남권 최대 규모로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된 뒤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70mm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가 2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과 광양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무안 26도, 강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의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